오늘은 비트코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는 주식시장이 아예 닫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몇 시간 후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여기서 개장하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비트코인은 CME 갭을 자주 남기는 걸 좋아해요. 오늘 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VWAP에 대해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 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걸 언급하는 걸 깜빡했거든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번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보세요. 제가 예쁜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이게 바로 이번 달의 VWAP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월간 VWAP에 다가가고 있을 때 바로 여기에서 흥미로운 주문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알겠죠? 이건 오늘 아침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건 몇 시간 전에 나타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여기 이게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월간 VRP이고 어제 12월 VRP 바로 여기에요.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구간은 꼭 기억해 둘 만한 흥미로운 구간입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BTC1 느낌표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입력하고 거기를 클릭하면 차트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CME 갭 차트예요. 이게 CME 차트인데 CME 차트는 기본적으로 대형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CME 갭을 찾을 수 있어요. CME 갭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시장이 닫힐 때, 그러니까 전날 주식 시장이 마감할 때 생기는 갭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연말 마지막 날 오후 5시에 마감했죠. 이때가 미국 주식 시장이 마감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바로 여기서 다시 열렸고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CME 갭이에요.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CME 갭을 찾는 간단한 방법이고, 이런 CME 갭들은 여러분이 이런 갭은 주말에 발생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ME 차트가 열려 있고 미국 주식 시장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래서 그때 갭이 생기고 대부분 그래요. 휴일에도 갭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갭은 결국 메워집니다. 보세요. 갭이 메워지죠?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요. 큰 갭도 결국 메워집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CME 갭이죠. 여기 보세요. 갭이 생기면 결국 메워져요. 갭은 메워집니다. 갭, 예를 들어 여기 이걸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갭이 며칠 만에 바로 메워지는 걸 보세요. 그리고 갭이 메어질 확률이 정말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높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의 주말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메인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려볼 수 있다면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움직였어요. 맞죠? 네. 이게 바로 갭이 되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갭입니다. 시작 부분을 보면 CME입니다. CME용 템플릿도 이미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갭이고 그 갭은 87, 800에서 메워지며 이게 동일한 포인트 오브 컨트롤입니다. 흥미로운 구간이죠. 지금 청산 히트맵이 굉장히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VWAP도 있습니다. 이전 달 VWAP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장 큰 심리적 구간이자 거래량 구간이에요. 그게 저항선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요. 여기서 새로운 증시 개장과 함께 심의가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꽤 유효한 트레이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오후 5시입니다. 이건 제 유명한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아요. 모모전, 모모전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모모전이에요. 모모전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하는 구간이에요. 저는 이 구간에서 거래를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진짜 거래가 없는 날이에요. 금요일 오후 5시부터요. 금요일 오후 5시 뉴욕 시간입니다. 뉴욕 시간 찾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래에 뉴욕 시간만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주식 시장이 언제 닫히는지 알 수 있어요. 금요일 오후 5시에는 대략 일요일 아침까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까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대부분 그렇지만 100% 확실한 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게 100%이길 바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트레이딩은 100% 확실한 게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100%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걸 믿는다면요. 형, 진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한테 형이 말하듯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100%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진짜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알아요. 이게 좀 냉정한 현실이지만 누군가는 꼭 말해줘야 하잖아요. 이걸 지금 이해하는 게 4년 후에 깨닫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만약 트레이딩을 이제 막 시작했다면 이걸 지금 알아두는 게 훨씬 좋아요. 기적 같은 100% 시스템을 찾겠다는 희망으로 1년, 2년, 3년, 4년을 허비하는 대신 그냥 이 중요한 사실을 꼭 이해하세요. 미리 알아두세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100%는 전혀 필요 없어요. 이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로 100%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승률, 결국 그게 목표잖아요. 트레이더라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을 텐데 그걸 위해서라면 꼭 100%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마 60%나 50% 정도의 승률만 있어도 충분할 거예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 즉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만 있다면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을 기계적으로 말이죠. 마치 엄마가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주요 레벨, 주요 거래량 레벨, 주요 청산 구역, 주요 VWAP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항상 시간대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뉴욕 시간, 뉴욕 증시 개장 시간, 4시간, 캔들 마감, 일일 캔들 마감, 주간 캔들 마감, 전일 마감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식을 반복해서 따라 하다 보면 그게 보이실 거예요. 아, 저기 패턴이 있구나. 실제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바로 그 방식이라는 걸요. 그게 바로 기계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 때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기다리는 건 바로 그 핵심 구간, 실제로 중요한 핵심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오히려 주관적이라기보다는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요. 월간 VF 범위 POC, 연간 캔들 오픈, 세미 갭 POC 같은 것들에 관해서는요. 그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해 아주 객관적인 접근 방식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해봅시다. 제가 좀 많이 옆길로 샜네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저는 토요일에는 거래를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빨간 박스 구간에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진짜 별로예요. 정말로. 정말로 지금까지는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토요일은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냥 횡보만 해요. 결국 돈을 잃게 되는데 그게 거래에서 손실을 봐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펀딩 수수료 때문에 돈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감정의 균형을 잃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돌파도 하락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 갇혀 있다면 계속 본전까지 돌아오고 그게 당신을 무너뜨리죠. 당신은 감정적인 점수를 잃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점수를 잃게 되면 다음 거래에서는 논리보다는 감정에 더 의존해서 결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 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유로 다음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는 토요일에는 거래를 아예 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제 감정을 소모시키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만들고요.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가격이 자주 멈춰버리거든요. 정말 자주 멈춰요.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금요일 오후 5시부터요. 이걸 보여줄 때마다 맞아요. 항상 그래요. 금요일 오후 5시부터요. 다음 날까지 이쯤까지요. 보이시죠? 가격이 멈춰요. 멈춰 있으면 감정이 소모돼요. 감정과 정신 건강이 소모된다면 다음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래는 대부분 나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보시다시피 여기는 거래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냥 거래를 닫아버릴 수 있어요. 이기든 지든 그냥 닫아버리면 돼요. 저한테는 이 구간이 거래금지 구역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곧 개장할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세미 갭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레벨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청산이 일어난 걸 방금 보여드렸죠? 여기가 핵심 청산 레벨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돌파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신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돌파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곧 여기서 개장할 거예요. 아마 이걸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 근처예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바로 여기서 개장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제가 진짜로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증권거래소가 어디서 개장하느냐예요. 사람들이 돌파에 신나고 있나요? 우리가 주요 청산 레벨을 뚫을까요? 또한요, 여기 이건 정말 유효해요. 이거 보이시죠? 이것도 있어요. 제 말은 이게 더 나은,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이 랩을 돌파하면 사람들이 엄청 흥분할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세미갭을 메우는 걸 주목할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여기 이것도 역시 매우 유효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그려볼게요. 이 레벨 근처에 청산이 있어요. 바로 이 레벨에 청산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ICT, SMC가 뭐냐고 묻죠? 모든 약자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아, 유동성 있다. 유동성, 유동성. 근데 어떤 레벨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동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있긴 해요. 사람들이 아마 스톱로스를 걸었겠지만 히트맵을 사용하면 실제로 어디에 유동성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거기 있어요. 이게 유동성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주문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분석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레벨이 있어요. 이런 레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여기서 운영된다라는 걸 아니까 만약 반전이 일어난다면 대부분 그 시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 반전이 일어난다면요. 바로 여기 세미 갭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큰 주문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큰 주문들이 좀 있고 여기 청산 히트맵도 있고 큰 세미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격이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서 뉴욕 증권거래소 오픈해서 거부당하면 그게 큰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진짜 까먹기 전에요. 이 잘못된 설정을 어떻게 고치는지,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V웹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 처음으로 V웹을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 V웹을 앵커한다고 해볼게요. 이전 달 오픈해서요. 여기 보세요. 12월은 바로 여기서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설정하면 아마 밴드 배수 옵션이 켜져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맞죠? 선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이 두 선은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에서 value area high와 value area low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알죠?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에서는 value area high와 value area low가 있잖아요. 이건 거의 맞지. 다음은 뭐죠? 표준 편차인가요? 거의 벨 커브에서 나오는 큰일 표준 편차 같은 거예요. 알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달의 마지막 주에는 이게 많이 지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밴드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마 차트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색깔을 다르게 넣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한 달의 마지막 주에는 월간 VWAP 정말 많이 지켜져요. 마지막 주에 특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정말로 잘 지켜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메인 라인이 있고 다음 메인 라인은 바로 저기 있어요. 12월 기준으로요. 하지만 이걸 남길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차트의 잡음이 적어지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답글을 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도 달고 있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진심이에요. 요즘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나 영상을 시청해주는 사람들을 점점 더 소홀히 대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댓글란에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방식이 다른 유튜버들과 차별화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들을 계속해서 쌍방향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 관점이나 오늘의 주요 포인트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변하고 계속해서 교육적인 영상도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분석뿐만 아니라 매 영상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알죠? 계속 교육적인 느낌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정말 중요해요. 구독하고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나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곳에 공유해 주세요.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싶거나 이미 거래하고 계시다면 바이비트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바이비트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위해 크고 좋은 보너스를 협상해 놨으니 최고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보려면 내일 또 만나요. 아디오스 친구들.